안녕하세요. 저는 나노구조 물리연구단에 있는 허채정 박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분야를 다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생물학자들은 그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걸 자세히 면밀하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물리학자들은 그 관찰력은 좀 없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보면은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뇌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병원에 가시면 아시듯이 MRI나 CT, 펫 이런 걸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관찰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장비를 상상을 해보면 누가 만들었을 건지 보면은 그 하나 개발된 게 다 노벨상을 받았거든요. 근데 다 물리학자들이에요. 물리학자들이 그 어떤 거를 관찰할 수 있는지를 알면 그거에 맞는 기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 기법을 통해서 나온 원리를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 특히 뇌처럼 관찰하기가 굉장히 힘든 기관은 물리학자들이 꼭 좀 도전해봐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에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을 하는데 필요한 이미징 기법들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. 근데 주로 동물의 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상태에 쥐에서 어떤 뇌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. 그걸 하면서 이제 그 기법에 뇌 이미징을 하는 기법에 관심이 많았고 기존의 연구 기법하고는 다른 좀 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뇌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작은 거였지만 그 뇌를 그 덮고 있는 그 저희가 윈도우라는 것들을 설치를 해요. 쥐 동물 좀 잔인한 얘기지만 동물의 뇌를 실시간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그 뇌 스컬을 떼어내고 동물이 이제 살아 있어야죠. 마취를 잘 유지해서 살아있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. 뇌 수술을 떼어내고 이런 그걸 볼 수 있는 투명한 창문 같은 걸 달아요. 근데 기존에는 그거를 글라스를 이용해서 했어요. 어떤 이미지가 변화가 보였을 때 이 변화가 왜 보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거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찔러서 뇌를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. 찔러서 약물도 넣어보고 정기적인 특성도 측정을 해보고 이런 거를 하려면 글라스가 이제 깨지잖아요. 그러면 뇌가 이제 상처를 입어서 쥐가 죽겠죠.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몰래 쥐 몰래 뭔가 가느다라는 걸 찔러서 이렇게 읽고 싶은 거죠. 그 글라스를 제가 소프트 크래니얼 윈도우라고 명명을 했고 붙였는데 그 PDMS라고 우리 컨택트 렌즈 같은 거 있죠. 그 컨택트 렌즈가 눈에도 이렇게 덮이고 쓸 수 있잖아요. 인체 무해하고 그거를 왜 그걸로 하면 뚫을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소프트 크래니얼 윈도우라는 명명으로 해서 이제 그 컨택트 렌즈 같은 거를 붙여서 실험을 했죠. 컨택트 렌즈가 우리가 보는데 문제가 없잖아요. 투명하고. 그래서 글라스랑 똑같이 투명하고 볼 수가 있고 필요할 때 전극 같은 거를 찔러서 넣고 글라스 파이펫 같은 걸 찔러서 넣어서 약물을 넣고 치료제를 넣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이제 뇌를 보는 이제 이미징을 할 때 보는 관찰하는 방법을 뇌과학 이미징에서 연구를 했다면 제가 이제 물리인의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 때부터 했던 연구는 뇌 연구 중에 치매와 파킨슨이었어요. 그래서 기존의 생물학자들이 관찰해왔던 방법, 그냥 관찰하고 차이를 보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게 관찰됐으면 왜 그게 관찰됐는지 그 원리를 하고 싶은 이제 발동이 생기는 거예요. 치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뇌질환 질환들이 소위 저희가 말하는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것들이 치료제들이 없어요. 다. 얘네들의 공통점이 그
그 굉장히 작은 단백질, 그게 나노 사이즈거든요. 나노 사이즈의 단백질부터 이게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 붙어서 마치 그 뭐 코딱지처럼 뇌에 쌓이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뇌 치매에서는 플라크라고 하는데, 플락이 쌓여서 결국에는 뇌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뇌를 이제 치매라는 질환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나노구조 물리 연구단에서는 그 치매나 파킨슨을 유발하는 나노 크기의 분자들, 그 분자들이 어떻게 바이브레이션하고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져서 그들이 왜 독성을 일으키는 분자 구조로 축적되는지, 왜 그 모양으로 구조들을 바꿔가면서 어그리게이션 되는지, 그거를 물리학적인 장비들로 관찰하고 있어요. 그 원리를 알면 우리가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고, 막을 수 있다면 그게 곧 치료제 연구에 근본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특히 나노 구조 같은 걸 연구하려면은 분자들의 뭐 진공 상태, 치료를 할 때 뭐 거의 무조건 말라 있어야 되고, 왜냐하면 진공에 들어가야 되니까 수분이 있으면 안 되죠. 진공 상태여야 되고, 온도는 낮을수록 좋아요. 저온, 액체 헬륨 이런 거 써가면서 저온으로 만들어서 연구를 많이 하죠. 근데 생물을 저는 해야 되고, 심지어 살아있는 뇌를 관찰하다 왔잖아요.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데,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몸의 70%가 물이잖아요. 근데 물이 없는 진공을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죠, 처음부터. 그리고 이 분자들이 움직일 때, 생물 분자들이 움직일 때는 대부분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온도에 민감해요. 그러면 그런 컨디션을 어떻게 나노 장비들로 관찰을 어떻게 하지? 그 생각 들잖아요. 그럼 첫 번째 답은 아예 안 돼, 못해. 안 되지, 어떻게 해. 그건데 이제 그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, 처음에는. 그걸 깨려면 이제 모험이 필요하죠. 용기가 필요하죠. 그래서 제가 온도가 37도가 유지가 되고 솔루션 상태에서 생체 분자가 있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, 또 이상한 샘플 찍어달라고 할 것 같다고 이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마디로 한 번만 찍어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서로 뭐가 문제가 될 것 같다, 그러면 내가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오겠다,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찍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. 서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대화할 때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많고, 예를 들면 저는 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세포예요. 여기서 셀 하면은 무조건 솔라셀이에요. 그래서 제가 셀에서 이 분자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배터리 셀을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죠. 우리가 모든 국민이 그 건강검진 하면은 건강검진 표가 나오잖아요. 거기에 혈압, 뭐 치수에서 뭐 혈압이 안정기인지 뭐 위험, 고위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치매, 본인의 치매도 지금 안정한 단백질의 상태인지 이게 독성을 가지고 있는 플락 상태로 갔는지 이런 정도를 치매 지수로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제 치매 지수, 물리학적인 이 지수를 건강검진 표에 넣는 게 제 꿈이고 생각해 봅니다. 이런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 실패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, 그리고 그런 실패가 왔을 때 관두면 안 돼요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실패가 주는 의미는 그 반대 방향에 답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답을 내가 찾은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, 실패는. 그래서 오히려 그때 더 힘을 내서 그 자기가
목표를 향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